네, 요즘 들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10대들의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범행 과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고 수법 역시 잔혹해서 사회적인 파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각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3월에 발생한 그 인천 여아 사건도 뭐 굉장한 충격을 줬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저희가 많이 보도드리고 있는 게 이제 10대 여학생들의 또래 여학생들 그 폭행 사건인데요. 보니까 이게 그 치기 어린 어떤 학생들의 그 어떤 뭐 싸움이나 이렇게 보기엔 너무 좀 심각한 것이 그 가해자가 뭐 때리면서 피 냄새가 좋다. 어차피 뭐 살인 미수인데 더 때리자 이렇게 뭐 좀 입에 담기 쉽지 않은 말들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이번 네. 상황을. 예.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그냥 단순히 뭐 청소년들이 이제 친구끼리 뭐 다툼을 하는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이제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일단 흉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끝이 날카로운 그런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쳤다. 그리고 이제 소주병으로 이제 머리를 가격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피로 이제 범벅이 된 그런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사진이 이제 인터넷상에 SNS로 떠돌면서 굉장히 충격을 줬고요. 이 아이들의 행동을 본다면 굉장히 폭력에 둔감하다. 다른 사람을 때릴 때 굉장히 뭐 미안해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걸 이미 이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면서 폭력에 굉장히 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과격해진 데는 보면 여러 친구들과 함께 이제 피해자를 공격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집단 역학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룹 다이내믹스가 작동을 하면서 점점 폭력이 이제 상승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좀 책임감이 분산이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폭행을 하다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번과 같은 그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는데 이제 원인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 얼마 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도 그랬고 이번에 이 폭행 사건도 그렇고 또 강릉에서도 10대들이 또래를 7시간 동안 때린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청소년 폭력이 점점 더 흉포해지고 있는 이런 건 저희가 그 원인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도 이제 이 청소년 범죄 쪽이 점점점 어려지고 있고요. 더 잔혹해지고 있고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예. 받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너무 끔찍해서 내가 지금 현실감이 있나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정말 정서적으로 결핍되어지고 또 이렇게 공감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또래들의 행동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좀 생각해 본 것들은 네. 가령 우리 청소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좀 이렇게 타인에 대한 좀 배려가 좀 적지 않나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해 환경이라고 하는 게 무슨 화학적인 물질만 유해 환경이라고 하지만 그 많은 대중 매체에서 뭐 아주 다양한 폭력들, 아주 심한 폭력들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데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좀 많다 보니까 정신과적인 질환들도 많이 좀 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비교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어떤 20년대, 30년 전에 비해서 가족이 더 건강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맞벌이 부부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들어서 아이에 대한 어떤 대화라든지 애착이나 또는 정서적인 이런 교육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의 표출 같은 것들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분노 조절 장애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뇌 발달이 성숙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충분한 어떤 환경적인 교육이 필요한데요. 과연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선생님들, 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중재적인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 네. 얼마 전에 그 여아 살인 사건도 그렇고 네. 그 나쁜 짓을 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되게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있을 텐데 맞습니다.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거 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영양 공급이 좋아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는 빨라졌습니다. 100년 전에 비해서 한 2년 정도, 그리고 한 50년 전에 비해서 1년 정도 빨라졌기 때문에 이미 예. 이제 뭐 9살, 10살이면 사춘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감정적인 성숙은
빨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감정 조절 장애라든지 뭐 분노 조절 장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런 사회적인 환경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부산 보니까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이 SNS에다가 피해 학생 사진을 올리면서 교도소 갈 것 같아? 라고 남긴 글은 어떤 처벌을 절대 무서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인 미수인데 뭐 어때 더 때리자 이런 발언도 그렇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10대들이 어떤 그 엇나간 법의식을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어리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 소년법 같은 거 아까도 저희가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그릇된 인식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소년법을 처음에 만들 때의 입법 취지 이런 걸 완전히 그냥 무시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실수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그 아이들이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성장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된 환경 이걸 제시해 줌으로써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이제 선도되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제 소년법을 만든 건데.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성인들보다는 좀 어떤 처벌 수위가 좀 약하고 좀 다양한 그런 처우를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것을 그냥 법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 잘못 받아들였다. 이건 상당히 이제 심각한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예. 나왔던 게 강릉의 그 폭행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요즘 워낙 SNS가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페북 스타 돼야지 이것도 추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인식적으로 죄의식이라는 게 없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연구 보고를 보면 나중에 결국 이 범죄를 잘 저지르는 청소년의 어떤 표지자 중에 하나가 공감 결핍과 그다음 죄책감이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그런 이제 행태가 뭐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청소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뭐 문제 있는 청소년은 없다. 문제 있는 가족, 그다음에 친구, 사회가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아이에게 뭔가 결핍과 낮은 자존감을 주게 된 원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런 정서 결핍이나 자존감이 결핍된 이런 아이들은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관심을 끌면 본인의 자존감이 좀 회복된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좀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오면 모르겠지만 부정적이고 악랄한 행동으로도 관심만 끌 수 있다면 목적이 관심이라면은 서슴지 않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방법이야 어쨌든 결과야 어쨌든 관심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집안에서도 환경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정서적인 어떤 교육, 정서적인 대화, 주변의 어떤 관심, 사실 이런 부분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청소년에게 그 죄를 떠넘겨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10대들의 잔혹한 범죄 때문에 아까도 저희가 그 뉴스로도 보도를 드렸습니다만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이게 19만 명 이상이 동참을 했다 그래요. 일단 뭐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한 게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행동했을 때 대가를 톡톡 치른다는 걸 알아야 또 방지의 효과도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이제 보호 관찰이 뭐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본다면은 이 보호 관찰관 실제로 보호 관찰을 담당하는 그 이제 인력이 굉장히 사실 부족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뭐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인당 거의 한 203명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200명이요? 예. 그래서 뭐 선진국보다 거의 한 뭐 10배가 많은 그 이제 보호 관찰 대상자들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청소년들은 보통 100에서 150명인데 그 외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보호 관찰관들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개인에 맞는 맞춤형의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다 하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어떤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자체도 각 개인에게 맞는 그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그 원인에 맞는 그런 개별적이고 다양한 그런 맞춤형의 프로그램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러지 못한 좀 더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문제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 상해 절도 혐의로 지금 그 부산에 있었던 여중생 사건 그 사건의 주범 2명이 보호 관찰을 말씀하셨던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경찰은 또 이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해요. 여기에도 좀 구멍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한 명은 이전에 이제 공동 폭행을 한 그 이제 전력이 있어가지고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고요. 또 한 명은 이제 특수 절도 혐의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보호 처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형사 처분하고 보호 처분이 있는데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처분 이것은 전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통상적인 이제 전과를 관리하고 하는 그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일명 킥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정보들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 되는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은 그런 정보들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보호 관찰 기관에서 경찰에게 이제 알려주면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이 시스템 상으로 이제 서로 정보 교류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는 그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어떤 현실. 소년범이라서 지금 여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여기에도 기재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청소년범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이런 입력 시스템이나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법무부의 이제 보호 관찰 기관에서 이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쪽에서 보면 이제 청소년이라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아이들의 개인적인 정보고 또 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지른 그런 사실들이 외부에 알려졌을 경우에 아이들의 명예가 이제 손상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한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해놓은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걸 갖다가 이제 가능하면 법무부 내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처벌은 또 피해가게 되고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교화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재범률이 늘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잘못한 것을 엄하게 다스린다고 해서 이게 나아질 부분은 아니어서 궁극적으로 재범률이 높아지는 걸 좀 낮추는 게 중요할 텐데 교수님 보실 때는 실효성 있는 건 어떤 게 있다고 좀 보고 계세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어떤 교육들, 이런 인성에 대한 교육, 정서에 대한 교육들, 그냥 경쟁적인 이런 사회 시스템 내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정말 균형을 좀 잡고 이런 인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학교 폭력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실태 파악에서부터 아주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요. 학폭위가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또 앞서 곽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범부처 간의 어떤 컨트롤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또는 검경, 행안부 또 이런 보건복지부 이런 여러 부처의 다부처가 긴밀하게 좀 연계가 되어져 있는 이런 정말 힘이 있는 중재적인 이런 기관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 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사례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해외도 이런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외국에선 이런 죄질이 나쁜 10대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높습니까? 네, 1990년 이후에 외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엄격하게 좀 처벌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경우들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청소년 처벌 연령 자체를 16세에 든 것을 이제 14세로 낮췄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 소년원에 보내는 나이를 14세인 것을 12세로 낮추는 우리보다 낮은 거죠?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형사 미성년자 나이는 14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는 14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처벌이 그러니까 외국이라고 해서 더 세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분명히 그 연령을 낮추고 그렇게 좀 엄격하게 이제 처벌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일본
이런 건 우리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에 처하는 그런 경우들도 사안에 있거든요. 따라서. 아주 이제 흉포한 그런 어떤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게 결국은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근본 취지는 살리되 예. 거기에 어떤 소년들에게 특칙을 준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범죄를 저질러도 15년형이고 가산을 해도 특정 범죄에서 가산을 하더라도 5년을 가산해서 20년인데 예. 이런 것들을 정말 인륜적인 범죄, 특히 이제 뭐 유괴살인 같은 거, 그리고 집단적으로 사람을 온몸이 피범벅이 되도록 폭행하는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예. 그런 특직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내용들 사안별로,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개정을 중대성에 하는 따라서.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영국의 생각합니다. 경우에도 지금 강력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흉측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똑같은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또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또 법을 개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뭐 무조건 이렇게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10대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최근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의 10대들의 강력 범죄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